여러분, 이렇게 또 다시 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새삼스럽게 감격하면서,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에 깊이 감사하면서 세상살이 고사성어로 분류해서 이 시간에 들고 온 성어는 공동묘지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한테 가서 술과 밥을 얻어먹고 거나하게 취해서 집에 돌아와서는 부귀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오더라노라고 허세를 부리는 어떤 가장의 이야기, 번간지식입니다. 번간지식. 무덤 번자죠. 무덤 번자. 그리고 이 간자는 사이간자이지만 어떤 장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간은 무덤 사이를 뜻하는 말로서 번간지식을 무덤 사이를 오가면서 밥과 술을 얻어먹는다. 이렇게 새겨도 좋겠고요. 번간을 무덤이 있는 곳, 즉 공동묘지로 봐서 공동묘지에서 밥과 술을 얻어먹는다. 이렇게 새겨도 좋겠습니다. 맹자의 이루하라는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수면서도 슬픈, 요새말로 오픈 이야기입니다. 2300년 전 전국시대, 그러니까 맹자가 살던 전국시대에 제나라에 살던 어떤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제나라. 우리나라 인천이나 군산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 산동반도죠. 이 산동반도 일대가 옛날에는 제나라였다 이런 말씀이죠. 제나라에 살던 어떤 가장이 아내와 첩을 거느리고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갔다 하면은 밥과 술을 잔뜩 먹고서는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그렇게 어울립니까? 당신한테 대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이 남편은 을에 부귀한 사람들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가 첩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바깥 양반이 밖에 나갔다 하면은 밥과 술을 잔뜩 먹고 돌아오는데 누구랑 어울렸느냐고, 누가 그렇게 대접하더냐고 물으면 을에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라고 대답을 하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한 번도 놀러 온 적이 없으니 내가 남편 나갈 때 한번 뒤를 밟아봐야 되겠네. 그러고선 그 이튿날 남편이 나가는 것을 보고 미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맹자의 이루하에 나와 있는 원문을 보면서 잠깐 설명하죠. 조기하여 이종양인지 서지한데 이 벼룩조자는요. 벼룩조자는 일찍조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벼룩이라는 곤충을 뜻하기도 하지만 일찍이라는 말로 여기서는 새깁니다. 그리고 이 베풀시자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도록 뒤따라가는 뜻을 가진 이로 새깁니다. 여기서는 이로 읽습니다. 그리고 양이는 남편을 말하죠. 그리고요, 이 지자는 여기서는 어조사 지로 쓰였고 여기서는 갈지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축격조사로 새기고 여기서는 갈지자답게 간다는 뜻으로 새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이 가는 것을 멀찌감치 뒤떨어져서 따라갔는데 평국중하여도 편자는 두루 돌아다니다. 국중은 나라안 이런 뜻이지만은 조금 큰 골, 여기서는 도성안을 이 정도로 새기면 좋겠습니다. 도성안을 두루 돌아다녀도 무여립담자라 함께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남편이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 말이죠. 마침내 지 돈과 번간하여
동쪽 성곽 밖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지제자하여 제사 지내는 사람한테 다가가더니 그를 기여하고 그 나머지를 구걸하고, 이 말은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을 빌어먹고 부족이면 모자라면 우거의 지탈하라. 또 다른 무덤이 없나 하고 이렇게 둘러보고 다른 무덤으로 가더라. 다른 무덤에 가서 또 얻어먹더라. 자기의 염족지도야 하라. 이것이 그가 배불리 먹을 염, 배불리 먹고 만족해하는 방법이더라. 이것을 본 아내가 집에 돌아와서 첩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평생 우러러보면서 몸을 의탁해야 하는 사람인데 남편의 꼴이 오늘 보니 이 모양이네. 이러면서 둘이 바람 가운데서 붙들고 울었습니다. 이런 내막도 모르고 남편은 돌아와서 오늘 또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왔네. 이러면서 의서댔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맹자가 평을 했습니다. 인지서의 구 복이 이럴 자는 사람들이 부한 것, 귀한 것, 이로운 것, 영달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법을 보자면 기처첩 불치야의 불산업자가 기희의러라. 그의 아내와 첩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붙들고 울지 않는 사람이 거의 드물 것이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을 자세히 알고 나면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붙들고 울지 않을 아내와 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맹자가 평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밖에서는 굽신거리면서 저자세로 지내다가도 집에 돌아와서는 안 그런 척 허세를 부리는 가장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고사죠. 꽤 오래전에 동국대학교 박완일 교수께서 그 가장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서 그것을 가족들이 본다고 하면은 아마 눈물바다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인이다, 고객이다, 거래처다, 학부형이다, 상사다, 동료다, 때로는 부하에게서 수많은 수모를 감내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의 모습이다. 이런 취지였죠. 극심한 경쟁을 해치고 공무원이 된 사람들 중에 5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의 수가 2019년만 하더라도 6,600명이나 됐다지 않습니까? 지난 2월에 한 보도에 의하면은 5년을 넘기지 않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40% 이상이 적성이 안 맞는다, 임금이 적다, 일이 고되다, 이래서 기회만 되면은 그만두겠다고 생각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직장 밖에서는 선망의 대상이면서도 막상 현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그다지 녹록한 것이 아닌 것, 이것이 세상살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 수를 넘어서고 있는 이런 인구 절벽의 시대에 대학 교수들이라고 해서 그 예전에 그런 영화를 누린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23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가장들이 밖에 나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은 차라리 애처롭다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고 봅니다. 오늘날에는 가장뿐만 아니라 부부 모두가, 아니 아르바이트하는 자녀들까지도 직장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모를 감내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족 모두가 서로가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일하고 있는 데 대해서 서로 감사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마음을 갖자. 이것이 본願寺식을 들고 나온 취지입니다. 한 말씀 사족을 달겠습니다. 공동묘지에서 밥과 술을 얻어먹고 집에 돌아와서는 부귀한 사람들과 어울렸다고 허세를 부리는 이 가장의 모습은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과는 거리가 먼 행태죠. 허세라는 측면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자기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적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뼈대에 있는 가문 아닌 사람이 없고, 자기 할아버지가 한학자의 명필 아닌 사람이 없고, 집에 금송아지 없는 사람이 없고, 왕년에 한가락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허세보다는 순수하고 진솔한 것이 세상살이 또 인간관계의 바탕이 된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훈훈하고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